안녕하세요. 장기투자주 리니 바다거북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라홀딩스 CEO의 보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동사의 경영진들의 보상이 주주 성과와 강하게 연동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시면 구글에 마라 DEF14A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DEF14A에서 가장 서두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마라홀딩스의 보상 철학 부분인데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마라의 보상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보상입니다. 단순히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주가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장기 가치 창출 중심입니다.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보상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인데요. 경영진이 주가 상승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실제 보상 구조를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CEO의 보상의 약 97%가 성과 기반의 보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약 90%가 장기 인센티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거의 대부분의 보상이 주가와 기업 가치에 연동되어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약 3에서 4% 수준으로 인센티브보다는 확연히 낮은 비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낮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과가 나야지만 경영진이 큰 보상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진이 주주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과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용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공중업계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라홀딩스의 임직원들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마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표는 24년 보상 요약표인데 이 표가 작년 4월에 업데이트된 걸 봐서는 25년의 보상 요약표도 아마 4월 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2025년 마라 CEO의 보수를 추산한 내용인데 대략 1.7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숫자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보수를 많이 받지? 라고 불만을 충분히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현명한 투자자들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공부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자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1.7억 달러라는 숫자는 가장 최근에 공시된 10K 공시에서 보시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 전체가 1.7억 달러를 썼고 그중 상당수가 경영진 성과급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왜 마라 CEO 보수가 유독 높은지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전문 경영인 프리미엄입니다. 마라 CEO의 과거 이력을 보시면 프레드 티엘은 2018년 4월경에 이사회에 합류했었고 21년 3월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는 사명을 변경하면서 CEO로 임명되었는데요. 이 시기는 특허 라이선스 중심의 회사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디지털 자산 투자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서의 리더로 기업 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영입해서 CEO로 임명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마라홀딩스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사업을 완전히 또 전환하는 그러한 국면에서 현금 보상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른쪽에 2번을 보시면 이 또한 이번 부분에 나와 있는 사업 전환 단계 부분에서 기업의 변화가 큰 시기에는
CEO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상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EC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보상은 성과 유지,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아래 1번 내용부터 보시면 시장 대비 경쟁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종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려해서 그 수준을 맞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25년 보수가 나오면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인재 확보 및 유지의 목적이고, 세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보상의 상당 부분이 성과 및 전략 목표와 연동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또는 전략 실행을 통해서 목표를 이뤘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전과 달라진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성과나 시간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됐었는데, 이제는 성과 기반 및 시간 기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기존 전략은 해시레이트의 증가와 같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메가와트 용량 및 연간 반복 수익을 기준으로 성과표를 평가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주와의 이해관계 정렬까지, 여기 네 번째까지가 SEC 기준의 내용이었고, 추가적으로 5번에 보시면 산업 자체가 고위험 구조라면 성과형 보상을 크게 한다는 설계 기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보수 구조 자체가 동종업계와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BTC 채굴사 CEO들의 평균 보수 자체는 IT 및 에너지 업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채굴사마다 많게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분야 또는 어느 기업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과 실적 등을 더 면밀히 고려해서 분석이 필요로 할 것 같고, 결론은 뭐냐면 BTC 채굴사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주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마라홀딩스 임직원들의 보수 구조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2025년 추산된 1.7억 달러에 대한 보상은 추후 공시가 되면 다른 기업과 비교해 봐야겠지만 24년까지 비교해 봤을 때는 마라가 유독 보수가 과하다는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주식 보상 비중이 커서 크게 보이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종업계에서는 높은 편, 상단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 줄 결론을 보시면 마라 CEO 보수는 업계 대비 상단에 있지만 이는 주식 기반의 성과 보상과 인재 경쟁, 기업 전환기가 결합된 결과이고 구조적으로 설명 가능한 정상범위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라홀딩스 CEO의 보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CEO가 회사를 잘 이끌어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면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마라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특히 올해 얼마나 이를 증명해 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마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 잘할 거라고 믿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해까지는 마라홀딩스와 함께 좀 동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의 투자에 대해서 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란과의 전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데 저는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주식 종목을 좀 리밸런싱 했고 솔직히 조금 지치고 힘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하기도 힘들지만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티는 게 답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투자도 좀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그래도 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